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이해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야. 사람이 요런 뭐 요렇게 안 보이고 뭐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 보임이 어떻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보이는 내용에 울고 불고 하지 않아. 이게 착각인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또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시하지도 않아. 왜? 그래도 그렇게 인식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거야. 자,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삶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좋은 세상인지 안 좋은 세상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냉장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돈이 없는 거지들, 그런 노숙자들. 예. 자, 노숙자들의 인식은 봐요. 우리는 쓰레기통에 요거 우리 먹다가 고구마 이거 먹다가 반입 먹다가 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그것을 못 주워 먹어요. 더러워서. 그런데 노숙자들은 더럽다라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웬 떡이냐 하는 거예요. 웬 떡이냐. 더구나 요즘 사람들 요게 먹다가 요거 많아서 배가 부르다고 요걸 통째로 요만큼은 그냥 버렸어. 그럼 이게 통째로 이렇게 있으면 와 세상에 이거 웬 떡이냐. 그러니까 더럽다는 생각은 조금 더 없어요. 더럽다는 생각은 조금 더 들질 않아.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게 든 거지. 아주 반가운 거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더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는 그러면은 이 더러운 거 먹으면 세균이 많고 해가지고 다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아니 금방 죽어야 되는데 노숙인으로 몇 년간 그렇게 살아도 안 죽어. 노숙 생활 15년, 17년, 20년 했던 사람도 많아. 응? 그런데 봐봐. 자기들이 뭐 깨끗한 음식을 먹나, 깨끗한 옷을 입나, 뭐 샤워를 제대로 하나. 그런데도 안 죽어,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기후 그런 걸 인해서 이런 문명이 다 파괴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생존력이 있을까? 이렇게 살던 사람은 아마 한 달도 못 살고 다 죽을 거야, 그냥. 응? 먹을 게 없잖아. 뭘 먹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먹을 게 있어. 뭐 뿌리를 캐 먹든가 뭘 먹든가.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게 다 먹이지만 안 되면 지렁이라도 주 먹으면 먹이지만 이렇게 살던 사람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굶어 죽는 거야. 자, 굶어 죽어버리면 괜찮아. 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게 먹을 게 없으니 배는 고파 죽겠고 먹을 게 없으니 그 다음에 그렇게 살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겠냐고. 그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아. 그 사람 비참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불평등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만족한 세상이 됐을지도 몰라. 봐요. 도대체 누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러다가 이게 가령 정전이나 돼버리면은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맨날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죽을 판 아니야? 음식도 저장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사실 우리는 봐요.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인식 세상에 그게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코로나 세상 또 요즘 뭐 막 쓰나미니 뭐 지진이니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행복한 걸까? 괴로움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수록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만큼 괴롭겠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없으면은 그만큼 불편하고 괴롭게 되겠지요. 네, 또 한번 직장으로 가봅시다. 직장에서 뭐예요? 내가 직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수고료를 받는 거예요. 수고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왜 직장이 있어요? 일하고 있는 직장이야. 응?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야. 조직은 뭐야? 조직은 뭐야? 일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야.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야. 전부 다 그 회사에서 할 사업 내용, 그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잘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야. 그러면 이 조직원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려면, 자기 역할을 하려면 그 회사의 사업이나 그 회사의 일이 어떻게 잘 되느냐라고 하는 이게 각 사람들의 일이야. 그것이 회계가 됐든 뭐가 될 총무가 됐든 뭐가 되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요 일을 제대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이야. 그 또한 이게 기본이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자리 차지하느냐가 관심이 있어. 사실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받느냐에 관심이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당연히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을 많이 줘야 돼. 또 요 일을 잘할 사람을 그 역할을, 그 해당되는 역할을 줘야 돼. 이게 기본 아니에요? 응? 이게 기본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요 기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회사는 그것도 가령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못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가 중요해. 자기 월급이 중요해. 이거와 관계없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 이거와 관계없이.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조직은 사실은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스님님이 오너라고 생각을 해봐. 어떨 건가? 응?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기업이라고 뭐가 달라? 공기업도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사실 공기업도 어떤 일이든 공적인 일일 뿐이지 그 일을 하라고 조직이 있는 거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사와 공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사국에 하면서 자타 사와 공 이게 뭐가 달라요? 이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주면, 물론 대통령이 자기 게 아니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제대로 정신이 박히고 만약 이게 하나 또는 다수결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면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대통령을 제대로 못한 대통령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고, 제대로 일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고, 제대로 일하지 못한 공기업의 그런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지. 응?
데모를 하든 투표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을 바꿔버리든 국회의원을 그런 사람을 낙선시키고 잘할 사람을 뽑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망각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연, 학연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또 엉망이 되는, 스스로 자기 피해는 자기가 다 보면서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상이 뭐 그렇더라도 그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가 결정되는 거야. 사실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거고, 국민의 인식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뽑은 사람이 그렇게 조직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누굴 탓하겠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국민들 중에서. 그렇게 뽑아놓고 잘하라고? 아니, 아무나도 뽑아놓고 잘하라고 그러면 되나? 제대로 잘할 사람을 뽑아야지. 그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누구나 마찬가지. 제대로 좋은 사람을 잘 뽑아서 쓸 사람을 뽑았어야지. 아무나 뽑아놓고 잘하라고 말만 하면 그게 되나?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세상이라면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그러해서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또 회사라든가 뭐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기업에 어쨌든 거기에 맡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도, 자, 그런 것을 아는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다 어떤 것인지 아마 그런 이해가 있으면 자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또한 그래야 될까? 나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 그럼 직장에서는 일에 충실하지, 그런 일 외적인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을까? 자, 일에 충실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제 눈이 똑똑히 있는 그 조직원 상사라든가 전체라면은 알아줄 거예요. 당연히 알아주겠지. 눈에 보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에 빠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그 사람은 저쪽 다음 국회의원 갈 때 관심이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거지. 그냥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그 나가기 위해서 성과만 내라고 맨날 닥달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관심도 없고, 성과만 내라고. 그것도 안 되면 포장이라도 하라고. 성과가 난 것처럼. 불을 보듯 뻔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나 세상에 그런데 내가 놀아놔야 되겠어요? 나는 내가 월급 받은 거 어쨌든 일에 충실해야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데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내 할 일에 충실하다가 거기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내가 그게 목매달 이유가 없는 거잖아. 어디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돼. 봐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김정은이가 혓가닥 돌아가지고 핵폭탄 하나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될 텐데? 응? 에이구, 어차피 나도 죽을 거고, 같이 죽자. 나 혼자 죽는 것은 억울해. 김정은은 정말 계속해서 아마 그런 압박감, 신비적인 압박감에 자꾸 빠지게 될 거예요. 응? 이제 북한 주민들을 문을 꽁꽁 닫아가지고 바깥 세상을 모르게 만들어야 그게 유지가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파가 이렇게 와서 조금만 되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어차피 안 되겠어. 나는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죽을 수밖에 없겠어. 그럼 어떻게? 에라이 세상에 같이 죽자.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핵폭탄 오면은 이게 그냥 예를 들면 핵폭탄을 때리면 어디에 때리겠어? 시골부터 때리겠어? 응? 대기업부터, 대도시부터 때리겠어? 응? 어디를 때려야 자기 속이
시원하겠어? 저 금산 명상말 같은데 두드리 봤자 뭐야 거기? 어? 서울 같은데 부산 같은데 두드리지 않겠어? 복수하고 싶으면 그런 데부터 두드리겠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만약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도대체 이렇게 살던 사람은 이제 정말 괴롭게 될 거고, 저 다리 밑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이제 좀 살만 나는 세상이 될지도 몰라. 내 세상이 그렇지. 어? 그럼 이제 주인도 없는 물건들이 막 돌아다니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 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래, 맞아. 어? 그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야. 어? 자, 어쨌든 그런 세상인데 어디에 집착을 하고 어디에 연연하겠어요. 그래서 알아주면 좋은 거고, 몰라줘도 나 자신에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사실 스스로도 뜻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는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보여서 그런데, 응? 인식되는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응? 자기 생각대로 돼야 그것이 좋은 거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인데, 응? 그런 사람들을 갈봐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 그 다음에 돈이 만 원이 중요한 걸까? 천 원이 중요한 걸까? 네, 사실은 만 원과 천 원의 가치는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부 인식의 차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돈 천 원이나 만 원이나 돈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천 원이나 만 원이나 다 종이 쪽지일 뿐이야. 정말 필요한 사람은, 또 정말 배고픈 사람은 천 원만 있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 원이 있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천 원만 있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는 천 원만 있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재벌 회장은 만 원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도대체 만 원의 가치, 천 원의 가치는 뭐지? 어때요? 자, 그러니까 액면 가치가 가치가 아니. 자, 그러니까 돈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인식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 근거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자, 근데 기본적인 인식은 같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자, 우선 요게 요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주 차이지, 이렇게 인식되는 게 같죠.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는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의 차이는 지금 요 뭔가 마음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뭔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눈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까지 경험이 다 반영돼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데 경험이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 이렇게 비는 것은 다 비슷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인식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똑같지 않아요. 다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 그 근거가 경험의 차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인식 내용을 집기라고 그러는가? 과거의 경험이 다 반영된 지금 이 순간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은 뭐 없는데, 어쨌든 요게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모양과 색깔은 다 좀 비슷하죠. 물론 사람마다 모양과 색깔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것도 사람은 눈 상태에 따라서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그 차이는 왜 집기라고 그러는가? 과거의 경험이 다 반영돼서 지금 이 순간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왜 차이가 나는가? 경험의 차이.
경험의 차이.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왜 그런지를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 우리의 인식이 왜 그런지, 인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그것도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야. 그런데 힌두교의 그런 가령 뭐 투사다든가 그런 것은 경험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험에 근거되어 있질 않는 거야. 그런 것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돼? 경험되질 않는 거야. 항상하다는 게 이런 경험되질 않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게 경험되질 않는 거야. 오히려 그게 인식 내용일 뿐이야. 뭔가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인식 내용이야, 그게. 그게 인식 내용이야. 그게 실제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인식 내용이야, 오히려. 상상. 인식 내용이야.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경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와서 봐라. 즉, 경험해봐라. 네 경험이 어떠냐?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식의 차이는 그런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는. 사실은 인식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가령 뭐 학교 교육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는 텔레비전, 같은 텔레비전인데 같은 걸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비슷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으로 다른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당당히 해요. 자, 어차피 이제 미련 없잖아. 응? 응. 전 당당한데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이 식장이라면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를 제대로 보여줘. 근데 이미 떠나와 버려갖고. 뭐가 의미가 어디 있어? 의미란 것은 없어. 가령 회사 그만뒀어요? 아니요,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마음이 생각 중이고. 떠나버렸어요. 자, 마음이 떠났다 하더라도 거의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자기 일을 안 하나? 뭐 해야죠. 자,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그것은 역시 어떤 그런 것은 하라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처해진 것은 밥 때 되면 밥 먹어야지. 일 때 되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하되 이제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된 그러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관계 없어. 다른 사람이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아니,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 스피노자가 누구야? 사과 한 그릇 심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는데, 아니, 나라고 뭐 그래? 그냥 내일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오늘 내일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한다는 거예요. 내일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 맡은 일을 충실한다는 거예요. 자, 내일 지구가 멸망돼도 오늘 밥 먹을 거는 밥 먹어. 응? 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어떠한지. 자, 이제 어차피 마음이 떠났어요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떠나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떠나? 응? 떠날 마음이 없는데 그냥 그래도. 자, 그러니까 자, 어쨌든 회사에 출근하면은 이제 어떠한 그런 상에 의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라 실제 자기 맡은 일에 그냥 충실하면 돼. 그 일에 충실하면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일을 잘하기 위한 관계니까 그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 돼. 항상 요게 문제야.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자, 그 다음에 또 공부라는 것도 인식이 그런 줄 안다면은 인식 내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써놓은 거야. 모든 이론은 것은. 그러니까 그 인식 내용을 가지고 요걸 규정할 게 아니라 요게 어떠함을 요렇게 표현했는가 요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세상 사람들은 요걸 달달 외워서 요걸로 가지고 요걸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해석을 해요. 응? 이러면은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달인이다, 대가다라는 소리를 죽다 깨나도 못 들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다들 앵무새일 뿐이지. 응? 자,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요게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가 어떠하길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가? 요거는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표현해 놓은 것인가? 요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요렇게 관심을 가지고 요거는 요러함에 대한 요런 표현이구나 라고 한다면은 훨씬 이해가 깊고, 그러면은 야 요거는 좀 실제하고 안 맞잖아 이거는 라고 해야, 실제는 이래 라고 돼야 그 사람을 대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심리학계의 새로운 뭐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야. 네. 그러니까 나무 말을 앵무새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어? 네. 모든 대가들은, 프로이트도 그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발견했기 때문에 프로이트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 요렇게 적용하는 심리, 요게 심리라는 그 자기들이 발견한 게 요런 심리야 요렇더라 이런 거잖아. 결국 심리론인가 이런 거잖아. 나는 요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가 어떨까?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리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 심리는 경험이 돼. 또 다른 사람은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나. 그런데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해가 되려면 자기가 어떤지 그걸 알면은 이해가 돼. 이치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심리를 보면 돼. 자기 심리가 어떤지. 그러면은 요런 것을 요 사람이 요렇다라고 한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은 요거의 허실도 알 수가 있고, 요걸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런 점에서 실제하고 맞지 않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심리학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뭐야 그게, 세상에 안 되고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저거를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아직 자격이 좀 부족했어요. 자격 조금 되면, 희망이 조금 보이면 그때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은 인연따라 될 거고, 인연따라 될 거죠. 어쨌든 하루하루를 어디든 처해진 그 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기 삶이 충실하지 않음이, 어차피 회사를 다닌다면은 회사 갔을 때는 회사에 충실해야 그만큼 내 삶이 충실해진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회사 그 시간에 엄청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하지 않고 뭐 조금 딴짓을 하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 불편해서 이게 더 있는 게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내일 그만두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 처진에 충실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 내일 신라 호텔 갈 텐데, 신라 호텔 가서 먹을 텐데, 이거 지금 내가 먹고 있어야 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먹는 데는 지금에 충실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지금 맛있게 먹어야지. 그럼 내일도 맛있게 먹고, 모레도 맛있게 먹고, 그럼 한평생을 맛있게 먹을 텐데, 맨날 한 달 뒤에 신라 호텔에 모이는데 그때 가서 맛있게 먹을 텐데, 지금 맛없어. 그럼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항상 치러진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에 빠졌다는 것이 뿐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우리가 맨날 도라고 하는, 그래요. 봐요. 왜 도라는 것이 삶과 왜 따로지? 왜 따로지? 그 다음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우부라는 이름을 왜
우보사가 우보라고 지은지 알아요? 바로 요 인식대로 요 너무 실감나는 이게 아니잖아. 인식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돼서 스스로에게 우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보가 뭐예요? 백척장도가 장대위에서 한 그릇 내리는 이게 안다라고 하는 그렇다라고 하는 요 생각, 인식으로부터 인식대로 규정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우보예요. 백척간도 장대위에서 한 그릇 내리신다는 거예요. 요 인식대로 그래라고 하는 요 인식대로라고 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떨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우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보사는 스스로 우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응? 그래서 봐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응? 그렇게 살아봐요. 이 세상에 그러면은 이 인식대로가 아니면은 삶이 정말 괴로울까요? 차마 떨치지를 못하겠어. 차마 떨치지 못하겠어. 생각을 차마 떨치지 못하겠어. 아, 이대로가 아니라면 이 세상이 도대체 뭐야? 안 될 것 같아. 네, 한번 정말 돌아하는 무주상이라는 그런 경험을 직장이든 집이든 공부든 어디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실제가 어떤지 살아보지 않고 겁나요. 어? 응? 네, 실제로 그러한 삶이면은 왜 부처님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그러고 왜 대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붙였겠어요? 대웅전, 대장부라고 붙였겠어요? 그러한 삶이 사실은 차마 놓지를 못하겠어. 차마 놓지를 못하겠어. 근데 정말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알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진정한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미련 안 가져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죠? 아들도 다 컸어. 뭐 사는 것도 뭐 이제 돈 안 벌어도 뭐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죽으면 되잖아. 응? 뭐 더 벌어가지고 뭐 하게 자식도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지. 그럼 재미가 없잖아. 부모한테 물려받아 사는 게 뭐가 재미가 있겠어? 내가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하나 장만하는 기쁨. 부모가 다 주면 그건 뭔 기쁨이야 세상에. 응? 자식도 자기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자식한테 많이 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만큼 내가 그런 것은 다 쓰고 죽으면 돼. 다 쓰고 죽으면 돼. 그러면 뭐 돈 안 벌어도 되잖아. 몰라. 나 뭐 소리님 돈이 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도.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가령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한번 정말 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저희 로망인데 희망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